오늘 이야기 나눠볼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 이 모니터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사진인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 8월 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약 20여 년간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미군의 철수는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자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항에 몰려가 철수하는 미군의 수송기에 탑승하려는 등의 시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이민을 지원하겠다며 수송기를 여러 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수송기에 태워 보내려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절박한 모습과 이를 도와주려는 미군의 모습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즉, 언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은 인권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국가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수송기에 태우고 떠나간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미군에게 넘겨진 아이들 중 한 명인 소하일이라는 아이는 미군이 떠나간 공항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소하일의 가족은 당시 미군에게 소하일을 넘겼고 공항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항에 들어갔을 때 소하일을 받았던 미군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소하일을 찾지 못한 채로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소하일은 당시 택시기사였던 하미드 사피라는 사람이 공항에 들렸다가 발견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소하일의 가족은 소하일을 찾는다는 SNS 내용을 SNS에 올리는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연히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 사람이 그 내용을 접해 결국 소하일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소하일 가족의 사례는 미국이 스스로를 인권국가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소하일을 받았던 미군이 있고 잃어버린 미군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하일의 가족이 소하일을 찾은 후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에 이러한 상황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보도하거나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에 미군이 IS-K라는 조직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드론 공습을 했을 때 미국은 초기에는 공습 이후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 언론들에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지자 나중에 이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대 10명의 민간인 사망이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 공습을 강행한 차량도 IS-K라는 조직과는 무관한 차량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참담한 실수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평화헌장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권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이 만든 이미지 아래에서 앞서 말한 미국의 모습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말하는 인권과 생명이 얼마나 정치적 의도 아래에서 계획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 미국이 적대하는 국가에서 앞선 일과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면 미국과 언론은 곧바로 비인권국가, 무자비한 국가라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미국만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가담하고 국방비를 많이 쓰고 전쟁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인권 생명 수호와 전쟁 무기 최대 수출이라는 미국의 모순적인 모습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불가침의 영역을 깨는 시작은 미국의 본질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무튼 평화 한 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